오늘 글에 제가 카톡에 글을 두 개를 올렸어요. 하나는 야 정말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삶에 워낙에 커다란 조건인데 뭐 계절이 변하면 변화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긴팔도 입고 이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조건을 잘 관찰해서 사실에 부합한, 그래서 이건 무상한 삶을 실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 올린 거고요. 아침에 터미널에 도착해서 차 시간이 한 10여 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쭉 좀 걷고 있는데 한 40살쯤 되었을까요? 그 여자분 한 분이 가다 말고는 탁 서가지고는 웃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던가.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아 그러시냐고, 티벳에서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티벳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티벳을 좋아한다는데 제가 뭐 왜 티벳을 좋아합니까? 말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가지고서 티벳을 좋아한다는 여자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분은 왜 티벳을 좋아하는 것일까? 가르침을 좋아하는 법부님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적어봤거든요. 사실 물론 뭐 티벳과 티벳 불교를 우리가 뭐 다르게 말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옷을 입고 시내를 움직이다 보면 이 옷이 티벳 스님들 옷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뭐 티벳? 이렇게 질문하는 한국어를 쓰시는 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티벳이 아니고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죠. 뭐 남방불교라고도 하고 어쨌거나 그 부처님 살아계실 때 직접 설하신 그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한국에 글쎄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어떤 좀 뭐 특별한 존재 때문인지 몰라도 티벳이 거의 그 대승불교를 넘어선 어떤 불교의 근본, 이런 식의 개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참 뭐. 근데 사실은 그게 불교 역사로 보면요, 티벳은 가장 먼 곳이거든요. 테라와다가 부처님 때부터 있는 거고요. 뭐 테라와다가 자체적으로 뭐 너무 이제 주석이나 아비담마 쪽이 좀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 내면,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좀 변형 과정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테라와다가 부처님께서 사시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전승해 오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죠. 뭐 일단 뭐 옷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기도 부처님을 가장 잘 흉내내고 있는 불교가 테라와다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가지고 나름대로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는 했는데 뭐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소승의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정당해 보여요.
근데 돌아간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뭐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을 만들어냈는지, 그 불교가 오직 한 분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스승으로 하고 그 한 분의 깨달음을 근거로 하는 종교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부처님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때문에 불교의 정체성을 오히려 소승이 초래한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금강승 불교라는 이름으로 티베트 불교가 시작이 되죠. 티베트 불교를 보통은 밀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티베트이 딱 밀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도 현교, 밀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티베트를 대표하는 외견적인 모습은 분명히 이제 밀교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겠지만, 우리가 아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실은 비밀스러움이 없잖아요. 유명한 거, 부처님 돌아가시기 좀 전에,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이요. 심하게 병을 앓으셨을 때 이제 아란다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열애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하느냐? 열애에게는 스승의 주목이 없다. 사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스승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드러내 가르쳐주고 나면 제자들에게서 이제 쓰임새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스승 대접을 잘 못 받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최후의 어떤 한 가지, 요거는 아주 비밀스럽게 주먹에 꼭 쥐고는 필요할 때마다 주먹을 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가서야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내 주먹 안에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사관, 스승의 주먹 안에 있는 최후의 가르침이란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열애에게는 그런 사관이 없다. 이미 너는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그 가르침의 어느 한 곳에도 비밀스러움을 통해서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죠. 오직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의 문제를 바르게 보아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부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거기에 뭔가 특별한 신적 권능을 가진다거나 한마디로 비밀스러움이 작용해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내용을 불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 이후에 금강승불교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지만 어쨌든 티베트 불교는 그 대표성을 밀교라는 쪽에 두는 것은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불교가 부처님 살아계실 쪽의 가르침이 테라와다 교단 안에 전승되어 오고, 물론 이 교단의 그 가르침에 대한
좀 부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조금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변화가 덧씌워져 있다고는 해도 그 안에 가르침 자체가 유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침 자체가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덧씌워진 것을 벗겨내고 가르침 자체를,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어쨌든 본질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거든요. 대승에서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좀 애매하게 그 많은 부처님을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불교의 정체성을 좀 훼손했다면, 밀교에 가서는 부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스러움의 방법을 동원해서 삶의 문제를 풀고자 했다라는 데서 사실은 테라와다하고 공통점을 견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 그 티베트 스님들이 읽는 가사가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 많이 틀려요. 근데 그 회색 승복만 보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붉은색이라는 공통점, 이래가지고 붉은 가사만 보면 다 티벳?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티벳에 대한 어떤 동경이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티벳에 좀 기준을 두고 불교를 접하려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건 아침에 티벳에서 오신 줄 알았다고 이래 해서, 어쨌든 기분 좋게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분 좋게 그 인사를 했고, 다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을 뿐이지만, 그때 카톡에 제가 글을 올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티벳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로? 불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향상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그 목적을 기준으로 놓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티벳 불교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우리 부부님들은 왜 근본 가르침을 좋아할까? 근본 가르침을 공부할까?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입장이 명확한 거예요. 한 분뿐인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을 100% 완성된 지혜를 통해서 통찰하고, 그 통찰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완성된 삶의 현실을 배워 알므로써 내 삶에 수반되는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래서 내 삶을 향상하리라. 사실은 이것뿐이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근본 가르침이란 말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좋아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오늘 카톡에 그 얘기를 올렸던 겁니다.